맨발이 나를 살렸다. 2부 맨발로 치유하라. 현장의 감동과 환호. 7장 일상의 종합건강관리도 맨발이 해법. 숲길 맨발 걷기는 완전 건강으로의 초대. 2019년 2월 13일 과천에서 전 X숲. 세계보건기구는 2012년, 2020년이면 전 세계 사망률의 3분의 2가 만성질환과 관련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만성질환이란 적어도 3개월 이상 지속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원인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생명체에 가해지는 부정적인 고통과 생활 방식 및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냉소적 적대감, 시기, 질투, 이기심, 두려움, 불안, 분노, 절망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과 감성은 뇌세포뿐 아니라 말초신경, 심장, 소화기, 면역뼈에 질병이 걸리게 한답니다. 그렇기에 만성질환은 생활습관병이라고도 불립니다. 저는 위의 인자들 중 몇 가지 원인으로 만성질환에 걸린 환자였습니다. 소화불량, 허리 디스크 증세로 조금만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하면 심한 허리 통증으로 한 달 가까이 꼼짝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상 문제들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까지 있었습니다. 약골이다 보니 여기저기 자주 아팠습니다. 이석증이 와서 1년 힘들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생활 방식 및 습관의 변화를 맨발 걷기로 시작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예배가 제 삶의 1순위이고 맨발 걷기가 2순위입니다.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더 은혜로운 열매로, 감사로, 기쁨으로 마음도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과 대화하며 파란 하늘에 기뻐하고 스치는 바람과 악수하고 반가워하며 지냈습니다. 맨발에 전해오는 돌과 흙의 감미로움과 정겨움은 내게 무한한 평화와 행복을 줍니다. 제가 걷기도 하고 운동도 조금씩 했었지만 큰 효과는 못 느끼고 있었는데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허리 통증도 거의 없으며 소화도 잘 됩니다. 식생활도 건강한 웰빙 생활 방식으로 바꿔 나갔습니다. 변화된 내 유전자에 내 몸의 재생 프로그램이 새롭게 작동함을 맨발 걷기를 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맨발 가족 모두 소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맨발 걷기로 인한 건강한 삶의 향유를 타인에게도 2019년 11월 13일 하남시에서 주 X철 맨발 걷기를 알게 된 후부터 건강한 삶을 혼자 누리기 아까워 맨발 걷기 확산을 위해 봉사로 돕고 싶은 사람입니다. 전 대모산 맨발 걷기에 거의 매주 참여해 행복을 곱하기로 즐기고 있는 하남시 거주 주 X철입니다. 10여 년 전 저는 운동화를 신고 헉헉대며 검단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웬 두 여자분이 신발을 벗고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담소하며 오르는 모습을 봤는데 어찌나 선명하게 들어오든지 저도 그때 그 시간부터 신발을 벗고 맨발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검단산 산길 흙도 그리 거칠지 않았고 덥지도 않고 거기다가 답답했던 발도 시원하니 천국이 따로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가 권장하지도 않았는데 저 스스로 두껍고 추장스러운 운동화 양말을 벗어들고 산을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내 생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와 시원함을 느낀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산에 오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자 와 나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며 스스로 감탄도 했습니다. 어느 날 대모산에 와보니 중턱에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눈에 얼마나 크게 띄어 반가웠는지 그 다음 토요일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10여 년이 되었는데 삶이 살맛이 나니 매일 날아다닐 것 같았습니다. 원래 산을 좋아하기도 해 때론 건강을 위해 힘겹게 산을 오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발을 벗어 던져버린 그날 이후로는 산을 오를 때 자유와 행복을
묵직해 왔습니다. 제가 맨발 걷기의 이점을 확실히 느끼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맨발 걷기를 전하는데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저희 자녀에게 용돈을 푸짐히 주어 맨발로 산에 데려가기도 했고 친구들을 설득해 맨발 걷기 홍보에 열을 올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큰 매력을 못 느꼈는지 하는 둥 마는 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이나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맨발 걷기를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하고 있기에 일 잘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지냅니다. 신체 건강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편한 게 없이 잘 지내고 있음이 다 맨발 걷기 운동이었음을 100% 시인합니다. 혼자 외롭게 맨발 운동하다가 대모산에서 다양한 분들도 만나 뵙고 또 번개팅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신발 신고 다니는 친구들과 등산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좋습니다. 화제도 같은 무엇보다 치유가 잘 되어가고 계신 회원들을 뵐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회장님의 헌신적인 모습을 뵐 때마다 무슨 일이라도 도와드려 맨발 걷기 확산에 소임을 다해야겠다는 소명의식을 갖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건강의 지름길을 만나도록 봉사를 통해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학교의 맨발 치유 경험이 전국 학교에도 전파되기를. 2023년 1월 8일 판교에서 이소윤. 제가 대한학교 교사로서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박동창 회장님 강의로 접지 지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몸과 마음의 회복을 몸소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통해 저와 같은 회복을 경험했으면 하는 소망이 생겨 판교 맨발 걷기 모임지기를 맡고 있습니다. 또 저는 대한학교 1세대로 20대 초부터 초등대안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자연 친화적이고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교육의 현장에 있으면서 병원에서 정서질환 진단을 받은 아이들과 몸과 마음의 치유와 성장이 필요한 아이들의 치유 사례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마흔이 될 때까지 아이들의 다양한 현대 질환을 곁에서 지켜보며 교사로서 치유를 돕고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저는 주로 심리 서적을 통해 아이들의 회복을 도왔는데 박동창 회장님의 맨발 걷기 관련 강의를 들으며 제가 만나왔던 아이들의 치유 사례를 흙과 의 접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있던 초등대안학교는 파주의 계곡 물가에 가재가 사는 청정계곡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주택 2채를 구해 앞마당은 온통 흙과 수도시설로 꾸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국어 수학 시간을 제외하고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손으로 흙을 만지며 놀았습니다. 땅과 연결된 수도 간의 수돗물과 흙으로 성과 마을을 짓고 뒷산 계곡에서 발을 담그고 가지를 잡고 놓아주곤 하며 자연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흙과 물에 접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틱, ADHD,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말더듬, 발달 지연, 불안 사회성 장애, 학습 능력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 친화적 환경에서 놀고 먹으며 지내자 아이들의 건강 및 성장 속도는 너무나 탁월하게 좋아졌습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기에 놀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위와 같은 병들을 앓았던 것이죠. 그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고 창의적인 공동체 놀이를 하며 지내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이러한 치유 현상을 놀이 치료의 효과라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아이들이 접지와 지압 원리를 통해 치유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오랜 시간 지구의 땅과 물에 접지되어 아이들이 회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이 놀라운 소식이 하루빨리 세상에 전해지길 학수고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만큼 급진적으로 아이들의 몸과 마음 건강이 빠르게 회복 성장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땅과의 접지가 그 이유란 걸 깨달아 기쁜 마음에 이 소식을 나눕니다. 어릴 때부터 접지를 생활화하고 접지 원리를 삶에 적용하여 살면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제 사례를 통해 발견해 독자 여러분과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수도리양입니다. 감사합니다.